안녕하십니까. 이존치과의 손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임플란트 치료 시에 그래프트 머티리얼 셀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에는 이렇게 발치와나 그리고 디펙트, 그리고 사이너스, 그리고 골이 부족한 부위의 오그멘테이션 그래프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저희들이 고리식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고리식을 시행할 때 어떠한 재료들이 더 좋은, 그리고 최고의 그래프트 머티리얼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학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이나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트리트먼트를 위한 그래프트 머티리얼의 종류는 되게 자가골이 있겠고요. 그리고 동종골, 그리고 이종골, 그리고 합성골이 크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가골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환자들이 많이 불편해하죠. 그리고 수식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가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야기에서는 제외를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성골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동종골과 그리고 이종골을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1998년, 99년 로젠버그 등이 주창한 그리고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아이디얼한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가지는 특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중 중요한 특성들을 고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혈관화가 진행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오스테오 인덕션을, 그러니까 골 유도능을 촉진시켜야 되고, 그리고 골 전도를 위한 프레임워크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가 다 호스트본으로 바뀌는 결과를 낳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로제닉 본, 동종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골은 되게 크게 FDBA와 DFDBA로 나뉘고요.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는 코티칼과 캔슬러스, 그리고 성상에 따라서는 칩과 파우더로 나뉘게 됩니다. 되게 FDBA와 DFDBA의 차이를 살펴보면요. FDBA는 디미neralization을 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 스페이스 메인터넌스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요. 그리고 DFDBA에 비해서는 흡수가 느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테오 컨덕션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라디오 패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DFDBA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성분들을 다 제거를 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PMP 익스프레션 포텐셜이 조금 더 낮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하지만 흡수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오스테오 인덕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스테오 컨덕션도 물론 이제 가능하게 하겠죠. 그리고 FDBA에 비해서는 조금 더 라디오 루선트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많이 사용하는 동종골은 한스바이오메드의 쇼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코티칼 칩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DFDBA보다는 FDBA 쪽을 선호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동종골이라는 특성상 다른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에 비해서 흡수량이 좀 많고 흡수 속도가 좀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나마 보완을 하고자 코티칼 칩을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골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는 소나, 그리고 돼지, 그리고 코랄을 베이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가닉 컴포넌트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오스테오 컨덕션 액티비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골에 비해서는 극단적으로 낮은 리소션 레이트를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 메인테닝 어빌리티는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제노그래프트 머티리얼은 오스템의 에이오스와 가이스트리의 바이오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뭐가 더 좋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되게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봉그라프트를 하게 되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할 상황이 있겠고요. 그리고, 오그멘테이션 GBR을 할 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되게 사이너스 봉그라프트를 할 때 저희들이 봉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사이너스 봉그라프트 머티리얼 셀렉션 같은 경우는 이걸로도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발치 후 즉시 식립과 오그멘테이션 GBR의 경우에 어떠한 고리식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대개는 발치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본 리저네이션 포텐셜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디펙트 타입 자체가 시리올이나 웰 디펙트 모양을 갖고 있어서 고래 재생에 아주 유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라면 어떤 종류의 이식제라도 다양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발치화에 고리식을 시행을 했을 때 이식제가 소켓 내에서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이 이식제 자체가 발치화의 힐링 포텐셜을 저해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포린바디로 작용을 해서 나중에 레이트로 인펙션이나 이런 결과들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발치화에는 동종골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번이 지금 발치가 된 상황이고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OSFE와 동시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을 했고요. 다음과 같이 버칼 플레이트로부터 상당 부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버칼의 본이 하우징 자체가 인텍트하기 때문에 15번 부위에는 게필링만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16번 부위에는 OSFE와 더불어서 통종골, 슈오스와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이토플라스트 DPTFA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으로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술 후의 CT상이 되겠는데요. 버칼 부분의 본 디펙트는 본으로 잘 채워져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루 8주째의 힐링 양상입니다. 잘 힐링되고 있고요. 수루 12주째, 그리고 수루 16주째의 힐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컨저지 시행하고 보철물을 통법에 따라 장착을 했습니다. 단, 이때까지 본이 유지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능 후에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다음과 같이 수루 2년 경과 후까지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이 하우징이 인텍트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버칼본의 티크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종골이나 이런 흡수가 느린 본을 사용을 하기보다는 동종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 선택은 알로제닉 본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펙트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16번에 버티컬 프랙처로 인해서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CT상으로 보았을 때 구개측 플레이트가 다 녹아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발치를 시행을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고, 자, 보시다시피 버티컬 프랙처가 심하게 와 있습니다. 약 2주 경과 후에 리엔트리를 시행을 했습니다. 드릴링을 하고 통법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구개측의 디펙트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입니다. 다른 방법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개측의 치유는 되게 두껍고 구개측의 본그라프트를 했을 때에는 크게 부작용 없이 힐링이 양호한 양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알로제닉 본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트랜스뮤코살 GBR만을 시행을 하고 간단하게 GBR을 시행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CT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고리식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힐링이 완료된 후에 통법에 따라서 보철물을 장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게 아니죠. 그래서 본이 얼마나 잘 생겼는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에 본 리제너레이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계측 고는 다 리제너레이션이 완료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계측의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흡수가 느린 본을 사용하지 않아도 알로제닉 본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수루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26번에 구계측 골이 똑같이 녹아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을 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 하이트가 어베일러블 본 하이트가 낮아가지고 사이너스 본 그라프트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발치를 시행을 했고요. 플랩을 제끼고 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보니 하우징이 버칼에 충분히 두꺼운 보니 하우징이 있고 저희들이 주목할 부위는 이 팔레이트 부위만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연조직의 이 커버리지가 양호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트랜스뮤코살 GBR보다는 이렇게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트랜스뮤코살 GBR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처 후에도 스페이스는 좀 남아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환자는 알로제닉 본 그라프트 그리고 DPTF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트랜스뮤코살 GBR을 시행했고 그리고 BAOSFE도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수루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이너스 그라프트는 레터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했고요. 수루 4주째 멤브레인을 제거를 했습니다. 하방 연조직은 잘 리제너레이션이 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자, 수루 4주째 CT상이 되겠습니다. 팔레이탈 본의 본 리제너레이션도 흡수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수루 15개월 경과 후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많이 팔로업이 안 되는데요. 앞으로 더 팔로업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벌써 15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이너스 플로어의 리모델링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구치부를 살펴봤는데요. 구치부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알로제닉 본을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각 전치부 같이 크리티컬한 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부위에 디스탈의 웨지 디펙트로 인해 가지고 발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CT상에 디스탈의 디펙트가 굉장히 큰 디펙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랩을 거상을 하고 발치를 시행했습니다. 지금과 같으면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았을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종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종골을 잘 사용하지 않을 때 했던 수술입니다. 그래서 버칼 플레이트와 거리가 충분하다는 것만 믿고 갭필링만 시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수술을 마무리했고요. CT상으로 보았을 때 버칼 플레이트의 두께가 그리고 코티칼 본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있어서 양호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한테 다시 이거를 치료를 하라고 하면 이종골을 이용한 익스터널 어디셔널 그라프트를 시행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루 4개월 경과 후에 보철물 장착 시에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버칼 플레이트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루 6개월 경과 후입니다. 그리고 수루 17개월 경과 후에 팔로업 CT가 되겠습니다. 버칼 플레이트는 흡수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모든 케이스가 이렇다면 좋겠지만 이 경우는 제가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그래프트 머티리얼 셀렉션을 잘못하거나 수식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36번에 포케이션 인볼브먼트도 심하고요. 치아가 호프리스라 발치를 하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CT상의 버칼 플레이트는 거의 다 녹아버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티컬 프랙처도 쉽고요. 발치를 하고 플랩을 제꼈을 때 버칼 플레이트는 모두 다 없어진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이때에도 제가 간단하게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쇼스 알로제닉 본 그라프트 FDBA 코티칼 칩을 사용을 하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1회법으로 GBR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술 직후에 CT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상황이면 제가 수술을 다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라프트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그냥 수술을 마무리를 했고요. 수술 4개월 경과 후에 연조직의 힐링은 양호합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CT를 찍어보면 벌써 버칼본은 절반 이상이 흡수되고 없어진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이 임플란트의 운명은 누가 보더라도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상악 전치부에 브릿지에 파절을 주소로 내원을 했고요. 12번과 22번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후에 브릿지를 시행하기로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저는 간단하게 끝내고자 알로제닉 본 그라프트와 콜라겐 멤브레인만을 이용해서 그라프트를 시행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루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자, 이것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힐링 완료 후에 수루 4개월 경과 후에 보철물을 장착을 했습니다. 페리피칼 뷰 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CT상에 12번과 22번의 메비알본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을 바로 다시 하고 싶었지만 환자가 조금 더 써보겠다고 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1년 경과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버칼 플레이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 유지가 어려울 만큼 이미 흡수가 진행이 돼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했던 실수는 첫 번째 캐필링만을 시행을 했고 그 캐필링 머티리얼조차 알로제닉 본 그라프트 그리고 다시 말해 흡수 속도가 빠른 본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흡수의 양을 보상하기 위해서 익스터널 본 그라프트를 시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라프트를 시행하지 않은 게 이제 거의 실패가 기정사실화 됐는데요. 실패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크리티컬한 부위 그리고 빠른 흡수나 흡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는 동종골 같은 본 그라프트 머티리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동종골은 초이스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힐드리지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환자는 제가 치료를 해놓고 되게 처음에는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던 케이스인데요. 상악 전치부에 똑같이 22번은 다음과 같이 거의 지금 폐료가 안 좋아서 발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부위도 굉장히 흡수가 심한 치조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릿지를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브릿지로 해결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발치를 시행을 했고요. 플랩을 열어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아주 흡수가 심한 알베올라 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드릴링을 통법에 따라 시행을 하고 당연히 임플란트 픽스의 스레드는 노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때까지는 이종골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동종골 알로제닉 본 그라프트와 티타늄 레인포스드 PTFE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GBR을 시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GBR은 잘 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게 수루 4개월이 지나서 열어보았습니다. 자, 세컨 서저리를 위해서 열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본이 아주 잘 형성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세컨 서저리를 완료를 하고 보철물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팔로우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가 힐드리치의 오그멘테이션 GBR을 시행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수로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가 했던 본은 없습니다. 이렇게 흡수가 심한 본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로딩이 가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특히 상악 전치부 레벨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식에 문제가 있었거나 보철에 문제가 있었거나 라기보다는 제가 단순히 그래프트 머티리얼 셀렉션을 미스해서 생긴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환자는 20번 부위에 먼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걸 원했습니다. 입지를 보았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사이너스 본그라프트만 하면 될 걸로 생각을 했으나 다음과 같이 CT로 보았을 때에는 거의 나이프 엣지 수준의 알베올라 릿지를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그래도 식립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았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통법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먼저 알베올로플라스티를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위한 홀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사이너스 레터럴 어프로치를 통한 본그라프트도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을 했을 때 알베올로플라스티를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픽스처가 비쳐 보이는 정도의 얇은 레비알 본만을 남겨놓았습니다. 따라서 사이너스 본그라프트는 슈오스, 알로제닉 본그라프트를 사용을 하고요. 본과 닿는 부분은 똑같이 동종고를 사용을 하고 익스터널 본그라프트 부위는 다음과 같이 에이오스와 에이오스를 이용해서 샌드위치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본그라프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저의 컨셉 같으면 이걸 전부 다 동종골만을 이용을 해서 오그멘테이션 본그라프트를 시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흡수가 심하게 일어난 부위라거나 오그멘테이션 그라프트나 발치와의 익스터널 본그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알로제닉 본그라프트보다는 이렇게 이종골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티타늄 레인포스트 덴스 PTFE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커버를 하고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파노라마상으로는 다음과 같고요. CT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1개월 후가 되겠고요. 수술 4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흡수량을 확실히 이렇게 샌드위치 테크닉이나 이종고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흡수량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충분한 볼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11번과 12번에 익스터널 리소션 때문에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했던 환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12번 부위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스 하방에 리전을 보이고 있고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익스터널 루트 리소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상악 전치부의 본그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노그라프트, 이종고를 사용을 해서 그라프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악 전치부의 레비얼 서피스의 본 리소션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했고요. 자, CT상이 되겠습니다. 수술 4개월 후에 팔로우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로우업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앞으로 더 많은 팔로우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상악 전치부 22번 같은 경우에도 힐드리지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에도 익스터널 본그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종고를 이용을 해서 지배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고 이종고를 이용을 할 때나 상악 전치부의 본그라프트 양은 오버그라프트가 기본이 돼야 되겠고요. 어느 정도의 흡수량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라프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4개월째 팔로우입니다. 환자가 아직 안 오고 있어서 이 다음 팔로우를 못 찍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거의 흡수량이 어느 정도는 보이죠. 보이지만 제가 원하는 양만큼의 레비알본을 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했네요. 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의 갭 매니지먼트 얘는 알로제닉 본그라프트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본 디펙트가 존재를 했을 때 얘는 알로제닉 본그라프트가 아직도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노그라프트도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술 후에 이렇게 본 리소옵션이 예상이 되거나 그리고 본 리소옵션이 치료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제노그라프트 혹은 샌드위치 테크닉을 고려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치료의 안정성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빨리 했는데요. 네, 좀 빨리 끝났네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